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입주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어이 올 것이 왔다. 무주택자 입대까지 기다리세요. 물가와 금리가 아직도 높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2, 3년 이상 이어질 것이 확실한 가운데 집값도 경기 침체만큼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급락 이후에 낙폭을 줄여왔던 집값이 6월을 기점으로 다시 큰 폭으로 2차 폭락이 이어진 뒤에 2, 3년 경기 침체만큼 계속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유주택자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며 무주택자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추가 하락은 강남과 고가 아파트, 고가 분양, 덜 떨어진 아파트, 재건축이 위험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기어코 올 것이 왔다. 무주택자 입대까지 기다리세요. 자, 부자들의 꼭두각시. 자, 이 부자들의 꼭두각시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돼요. 아이, 집은 뭐 실거주니까 사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 보실래요? 특히 20대, 30대가 또 꼭두각시 짓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꼭지에서 물렸으면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지금 더 빠질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공부를 하던가. 자, 생애 최초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집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뭐 싸게 그냥 보금자리 한다고 하니까 그거 덤벼들어 가지고 집 사고 아직은 살 때가 아닌데, 그 다음에 부동산에 무지한 분들, 그리고 소액 투자, 돈이 적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 이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겠네요. 정부가 준 그 지렁이 같은 낚싯밥, 자, 그 대출에 완전히 녹아나는 거죠. 보시면, 자, 경기 침체 심각, 부동산 더블딥 시작됩니다. 이제 이 딱 W 모양이죠.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경기 침체, 특히 경기 침체가 다른 나라하고 연관됐을 때, 예전에 보면 91년도 이후, 그 다음에 97년 이후,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보면 글로벌이 거의 집값이 비슷하게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이번에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뛴다? 제로입니다. 제로. 거의 닮아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도 더 비슷해요. 그런데 자, 이게 지금 국제 정세에서 경기가 한 2, 3년 더 안 좋을 거라고 계속 예측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2022년 1월 달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2년 12월 달 바닥을 찍고 뭔가 모르게 이제 이것도 하락입니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락이 축소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대략 뭐 꼭 6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 중으로 올해 한 여름 언저리에서 또 한 번 출렁거릴 것 같아요. 이때는 많이 빠질 겁니다. 왜? 경기 침체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또 다시 하락폭이 줄어들다가 5년이나 돼야 회복한다. 그럼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22년 1월 달 1차 거품 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거죠. 한 방에. 12월 달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작년 12월 달. 그러다가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니까 자, 반등을 한 게 아니고 하락 축소입니다. 하락 축소. 아마 좀 더 하락이 더 축소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하지만 자, 23년 6월 여름을 계기로 해서 경기 침체라는 늪에 빠져가지고 주요 지표, 지금 주요 지표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뭐 전세네, 분양이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안 좋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붕괴됨으로써 장기 하락이 늪에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23년 12월 또는 24년이 돼서야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25년 여름을 향해서 이제 이때부터나 빨라야 올라갈 것이다. 이게 바로 WDIP, 딱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죠. 바로 이 모양으로 갈 것이다. 물론 저는 꼭 25년에 찐다고 생각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내년 있죠. 내년 지켜봐야 합니다. 초부터. 자, 이제 25년까지 2년 이상 추가 폭락 위험이 높다. 하나같이 일반인들도 25년이나 뛸 것 같다.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25년이나 뛸 것 같다.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앞으로 2년 동안 더 폭락한다 이 말이냐?
자, 경기 침체가 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올해하고 내년 초가 정점을 찍은 다음에 좀 회복은 하겠지만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상적 상황 3년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25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집값이 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7, 8년에 10, 11, 12, 13 금리 내려갔는데 왜 집값은 더 폭락을 했을까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1%대까지 물가 금리가 이제 오더라도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약 한 3년간은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3기 물량, 여러분들 이제 사전청약 끝났어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얘들 분양 입주까지 28년 100만 가구가 무려 분양하고 입주합니다. 28년에나 완전 정상화되는데, 그렇다고 28년에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 전부터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매수 심리가 살아나려면 25년이나 될 것 같다. 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직도. 그리고 흐름상 그래요. 국내, 해외. 자,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집을 잡아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요 지표 24년. 사이클상 24년이나 25년에 이후에나 뛰고, 거래량이 완전 회복되려면 그 정도 걸리고, 전세가도 올라줘야 돼요. 갭 투자가 들어가려면. 그리고 분양도 미분양이 확 줄어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해외 상황, 해외 여건을 봤더니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25년이나 돼야 우리나라처럼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해외나 25년이라고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경제, 물가, 금리, 집값 이 네 가지가 다. 이번에 보시면 부동산 WDIP, 경기 침체, 3기 폭탄, 심리분기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부동산 WDIP 공포가 커졌다고 하죠. 지방도 난리 났습니다. 자, 경기 침체,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심리 붕괴. 자, 23년에서 24년. 이제 그 전에 떨어진 거. 지금까지 1년이나 1년 반 떨어진 것들은 금리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떨어지는 것은 경기 침체입니다. 또는 경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23, 24년 경기가 워낙 지금 망가져 버렸어요. 수출입, 소비, 생산, 투자, 경제 성장률 뭐 하나 지금 좋은 게 없잖아요. 자, 당연히 부동산 하락은 경기 침체하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연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심화됩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이 아직도 심하다고요. 적어도 17년이나 19년 수준까지 집값이 내려가줘야 매수하는 사람들이 PIR을 하죠, 이제. 자, 소득 대비 이 집값 매수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GDP, 금리, 이거 완전히 회복되려면 2년 걸려요. 변수도 많아요. 또 경제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이제 3기 신도시, 무려 100만 가구 폭탄, 분양, 입주. 얘들은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본청약, 그리고 입주. 지금 2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다주택, 갭투자, 매물 폭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다주택자하고 갭투자가 지금은 버텼어요. 일부만 털어냈고. 그런데 추가 폭락이 이어지면요, 이제 못 버팁니다. 다주택자들은 못 버텨요. 아예 털어낼 수밖에 없어요. 경매당하는데. 자, 그 다음에 매수 소화하는데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물량이 터져 나오면 집값 폭락이 이어질 거예요. 자, 부정적 요인도 많아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고, PF 부실, 은행권 건설사 부실, 미분양도 많은데다가 해외 집값도 지금 폭락 중이에요. 자, 심리가 완전히 붕괴됐죠. 집값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살 생각을 못 합니다. 능력도 안 돼요. 너무 비싸가지고. 또 부동산 재반 심리가 지표가 붕괴되다 보니까 심리가 최저. 핵심 지표도 붕괴되고 있어요. 핵심 지표가 뭐냐? 거래량, 전세, 분양, PIR. 자, 소득 대비 주택 매수죠. 자, WDIP을 예상합니다. 대략 22년에서 23년 6월 달까지는 금리 때문에. 그 다음에 2차로 23년 여름부터 24년까지는 경기 침체로. 정리됐죠? 자, 이제 2차 폭락할 때 누가 많이 빠지느냐?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2차 폭락할 때 누가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장담할게요. 2차 폭락하면 강남이 제일 많이 빠져요.
강남. 금액적으로 뭐 비율적으로 뭐 무조건 많이 빠진다고는 할 수 없고 비싸니까. 그리고 각 지역의 명품 아파트들 뭐 해운대라든가 막 비싼 것들 많잖아요. 각 지역별로. 얘들 완전히 망가집니다. 2차 폭락 때. 대상, 강남, 지역별로 비싼 아파트들. 원인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락폭이 큰 거예요.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이 완전 아주 초박살 날 거예요. 왜냐? 재건축은요, 저걸 받쳐주는 게 너무 약해요. 그렇죠? 자, 임대, 즉 전세가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재개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속도도 늦어져 버려요. 집값이 떨어지면요, 조합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추락해 버려요. 얘들이 가격이. 대상, 재건축, 재개발 기대 아파트. 원인, 하락장의 속도가 늦고 갭 차이가 워낙 커서 무너지는 거예요. 또 거품도 많아요. 얘들이. 강남도 마찬가지. 자, 이제 고가로 비싸게 분양한 아파트. 최근에 10억 했는데도 막 서울 분양이 다 됐더라고요. 물론 걔들도 나중에는 한 80%나 더블 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걔들 분명히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대상, 전국 모든 고분양가 아파트는 위험합니다. 비싸게 분양한 것들. 원인, 기존 집값이 떨어지면 얘도 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전매 제한이 아니고 전매가 풀렸잖아요. 얘하고 연동화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빠집니다. 분양가에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많이 떨어졌어야 돼요. 보통 한 30%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락폭이 적어요. 못난이라서 거래가 안 돼가지고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좀 많이 떨어졌다가 좀 올라온 거나, 이런 거 다 위험해요. 보세요. 대상, 거래가 안 되거나 20% 이내로 빠진 것들은 아무래도 덜 빠졌으니까 폭락 위험성이 큽니다. 원인, 덜 떨어져서 추가 폭락.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혹시라도 끝까지 거래가 안 돼갖고 덜 떨어졌다,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에 안 뛰어요. 안 뛰어. 누가 이런 걸 사겠어요. 비싸니까. 한 5년 동안 안 뛰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장기 하락은 좀 별도입니다. 이제 장기간 위험한 거, 많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장기간 위험한 것은 경기도라든가 인천, 지방, 주로 외곽이 심하겠지만 중심지도 떨어집니다. 70% 이상은 장기 하락 위험성이 커요. 실제로 과거에도 70% 이상 10년 동안 집값이 안 뛰었다. 원인, 공급이 너무 많아. 인구도 줄어들어. 경기까지 안 좋아. 자, 이제 위험 대비 네 가지. 자, 갭 투자 조심해야 하고, 미분양 조심해야 하고, 외곽은 조심해야 하고. 자, 덜 하락한 거 조심해야 하는데 갭 투자. 자, 매매가가 급락 1천에서 8천, 추가 하락 위험성 높음. 뭔 말이냐면 본인이 지금 갭 투자를 했는데, 자, 얼마든지 추락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투자 비용이 적은 것들은 위험합니다.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전세가가 떨어지면요, 내 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 바닥이라든가 상승 초기 때 갭 투자를 하시라고요. 지금 하지 말고. 미분양. 자, 미분양 매수 조건 활용. 미분양은 조건이 좀 좋죠. 그렇다고 덥석 잡으면 안 돼요. 침체 장기화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져요. 줍줍하거나, 그냥 뭐 경쟁률을 셌어도 계약률이 낮거나, 설령 경쟁률 계약률까지 높아도 이게 1년, 2년 이상 또 추락을 하게 되면 기존 집값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언제 미분양은 잡아야 하느냐?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프리미엄이 붙을 때 잡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자, 외곽, 지방, 서울이든 지방이든 외곽 쪽은 위험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외곽. 그래서 인천이 폭락하는 이유가 외곽이라 그래요. 외곽의 기준은 서울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시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외곽을 따지는 거고, 수도권, 광역시 외곽 하락 후에 5년 동안 안 올라갈 수 있어요. 3기가 다 소화돼야 하고, 상승장 확실할 때 잡는 거예요. 덜 빠진 곳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파세요. 자, 고가 대비 30% 이내로 빠진 것들은 얘들은 안 빠진 거예요. 추가 하락 얼마든지 반토막 날 수 있으니까 10에서 20%는 가볍게 빠집니다. 지역별로 40에서 50% 이상 하락한다. 자, 이제 매도 취소, 집값 띄우기, 이거 형사처벌, 마침내 형사처벌을 추진한답니다. 조심하세요. 자,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000건 적격조사. 서울, 서초, 강남에 집중. 이 비싼 아파트를요,
왜? 얘들은 막 5억, 10억씩 뛰잖아요. 이걸로 돈 벌으려고, 돈 벌어 처먹으려고, 자, 짜고 치고, 매수자, 매도자가 짜가지고 오랫동안 끌고 가다가 그냥 거래 안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또 가끔 우리 중개소 사장님들도 끼어들었는데, 뭐 사장님들보다는 매수자, 매도자들이 짝짝꿍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계약한 다음에 배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적은 가지고 있는 집을 띄우는 게 목적이죠. 자, 이런 사람들 고가 아파트 띄우려고 계약 후에 취소. 거의 엄청 걸렸습니다. 서초 강남이 제일 많아요. 7개월간 13억이나 하락했는데 방어할 목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해갖고 지들끼리 8억 급등한 것으로 거래시켜놓고 계약금만 보낸 다음에 취소. 45억에서 58억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뛴 것처럼 해놓고 7달 만에 길게 끌다가 취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다 걸렸어요. 지금 이렇게 집값 엄청나게 뛰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몇 개만 거래돼도 서울 집값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50%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뛰었을 거예요. 반절이 조작해서 뛰었다 이 말이에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자, 국토부, 부동산원, 허위 신고가 계약, 실거래가 상승, 계약 취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죠 지금. 자, 38,200건 중에서 무려 1,000건 이상이 집값 띄우기인데 거의 유력해 보인다고. 자, 장기간 끌고 가다가 취소. 신고가를 자꾸 반복시켜. 그 매수자, 매도자가 서로 짜가면서. 배액배상도 안 해요. 자, 처벌 강화, 등기 공개 뭔 말이냐. 한두 건으로 폭등시켜서 시세 교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보니까 경제사범으로 다루겠다. 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겠다. 그리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아예 등기를 함께 공개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달러 코스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예전에 IMF 때 거의 2,000 갔었어요. 이게 달러가.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 때 1,580. 현재 자, 거의 1,400, 1,500 근처까지 갔었죠. 1,400대. 그러다가 지금 좀 내려온 듯 하더니 1,300대. 아직도 높아. 자, 얘가 왜 이렇게 높냐면 금리 동결을 하니까 높은 거예요. 원래 이만큼 내려왔어야 돼요. 이만큼 내려와야 하는데 금리 동결하니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오늘도. 하여튼 한국은행은 뭐 머리가 빠개지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집값 띄우기. 자, 물가는 포기. 오로지 망가진 경제 살리기. 그렇다고 경제라도 살리면 다행인데 살려질까요? 자, 오른쪽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달러가 당분간은 맴돌 것이다. 여기에서 원래는 떨어질 걸 예상했는데 금리를 계속 동결하니까 미국이나 금리가 이제 인하돼야 같이 따로 내려올 것 같아요. 보시면 자, 금 보세요. 금이 얼마나 안 좋으면 신고가야. 신고가.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뛰었다가 좀 떨어졌다가 이거 꼭지잖아요. 꼭지 현재. 그 다음에 여기 코스피 지수. 자, 코스피 지수가 여기 3,300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그래도 약간 반등했죠. 2,500대까지. 당분간 이렇게 한 번에 3,300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경기 침체가 어떻게 파장이 이르느냐. 그런데 저는 약간씩이라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는 예측을 해요. 어떤 사건 사고만 없으면. 그 다음에 자, WTI 서부 텍사스 유 원유도 중요합니다. 왜? 물가하고 영향을 주니까. 지금 오페크가 석유 감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자 80달러였는데 1배럴당 83으로 올라왔네요. 그쵸? 자, 여기서 지금 그나마 면들고 있는데 여기 꼭지 있죠. 이걸 돌파하거나 여기 꼭지 있죠. 이걸 돌파해버리면요. 물가 또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횡보할 것 같아요. 당분간. 자,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그나마 6.0까지 맴돌더니 이번에 5.0까지 팍 내려갔어요. 자, 이건 상당히 긍정적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지만 경기 침체가 더 생각보다 훨씬 심해질 거다. 그것 때문에 미국 주가가 약간 내려온 거예요. 소비자 물가 추이,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실거래가 띄우기 상위죠. 꼭 기억하세요. 남양주시 실거래 조작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신도시가 많아서. 그 다음에 경기 시흥시, 경기 화성시, 동탄 다 조작. 서울 서초, 부산 서구, 서울 강남 믿지 마시라고 여기.
자, 이제 아파트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과 2030 세대 생출 매입 보시면 어유. 자, 미분양은 늘어나는데 준공업 미분양은 조금 늘어났네요. 하지만 이제 얘를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생애 최초로 집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늘어났죠. 이렇게. 그리고 2030이 줄어들다가 늘어나고 있죠. 여기. 한마디로 초보자들이 이렇게 지금 집을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매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집값 폭락한 아파트들, 개포, 우성, 반포자이, 반포주공 1단지 지금 폭락한 것들이 보이네요. 자, 2차 분규가 시작됐습니다. 핵폭탄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주식처럼 해외 부동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기 침체는 이전처럼 장기간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감사합니다.